15절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어노테이션이란 프로그램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는요,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자, 어노테이션은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노테이션의 용도는요, 자,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컴파일러에게 코드 작성 문법 에러를 체크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코드가 제대로 잘 작성됐는지 또는 잘못되었는지 이제 컴파일러에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런 자, add overrid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노테이션을 기술을 할 때는 이 at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노테이션의 이름이 붙는데, 자, 이 add override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은 나중에 그 7장, 다음 장 7장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할 텐데요. 이 어노테이션의 역할이 뭐냐면 컴파일러에게 자, 내가 지금 작성한 코드가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인지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체크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뭔가를 이제 지시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빌드나 또는 배치 시에 어떤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바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 압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나 또는 뭐 와라고 하는 형태로 압축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파일명으로 어떤 확장명으로 이제 압축을 해라라고 이제 개발 툴에게 여러분이 지시를 할 때도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XML 설정 파일을 자동 생성을 한다든지 뭐 배포를 위해서 자나 와나 이런 압축 파일을 생성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실행 시, 자, 런타임 시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어떤 특정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는 다른 객체와는 달리 어떤 특별한 어떤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 그 객체에게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기술해주면 그 어노테이션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특별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서블릿을 만든다든지 자, 컨트롤러를 만든다든지 할 때 이게 다 객체거든요. 그래서 이들 객체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객체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게 되면 뭐 이런 용어를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그래서 객체에다가 여러분이 at을 붙이고, 자, 클래스죠. 클래스에다 at을 붙이고 뭔가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 at이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가 뭐 서블릿으로 동작을 한다든지 또는 컨트롤러로 동작을 한다든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얘가 자바 5부터 나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자, 학습하시고 또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어노테이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용하면서 어노테이션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죠. 주로 실행 시 어노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를 어떤 역할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실 때 많이 이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세히 우리가 어노테이션 타입을 정의하고 그 적용하는 방법, 코드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notation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이 annotation 타입을 정의할 소스 파일부터 생성해야 되는데요. 자, annotation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확장명이 .java인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스 파일 안에 자, 이와 같이 annotation을 자, 선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public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 s를 붙이고 interface라고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 파일명과 동일한 이름의 annotation 이름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 블록을 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annotation 타입을 이제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자, annotation 타입을 이제 정의를 하고 났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개발하는 코드에 이 annotation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요. 이와 같이 s를 붙이고요. 자, 여기 선언된 annotation 이름을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JDK에는요. 그 add override라고 하는 annotation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verride라는 annotation이 이와 같은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속, 즉 7장에서 우리가 상속을 배울 건데요. 그 상속에서 자, 부모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이제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 때 자, 컴파일러에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현재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가 동일한 선언부를 갖고 있는지 이제 검사토록 할 때 이와 같이 메소드 선언할 때 annotation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지금 이와 같이 동일하게 선언되어 있는 건지를 컴파일러한테 지시를 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s를 붙이고 override라고 이제 annotation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annotation, 이제 이 자리에 override가 되겠죠. override가 되어 있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annotation을 자, 코드에서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s를 붙이고 override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annotation 타입 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nnotation 타입을 이제 정의를 하고 나서요. 그 annotation의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annotation의 내용, 즉 annotation의 엘리먼트 멤버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notation은요, 그 한 개 이상의 그 엘리먼트 멤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 이 엘리먼트의 역할이 뭐냐면요. 그 외부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annotation을 코드에 적용할 때, 즉 뭐 add 이렇게 하고 여러분 annotation 명 이렇게 주고 코드에 적용을 할 때, 자, 외부의 값, 이 외부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입력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입력한 값을 annotation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엘리먼트가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방법을 보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annotation을 선언을 하고요. 이 중괄호 사이에다가 자, 타입, 자, 엘리먼트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엘리먼트가 이제 문자 열이라면 스트링이 될 것 같고요. 엘리먼트가 만약에 정수라면 뭐 int, 자, 이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타입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이름이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먼트의 기본값으로 뭔가를 주고 싶다면 자, 디폴트라는 키워드 뒤에 값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만약에 기본값이 필요 없다면 자, 이 디폴트와 값은 이제 작성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annotation의 엘리먼트를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엘리먼트 선언이 자, 하나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의 그 엘리먼트의 타입은 기본 타입. 자, 기본 타입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이트, 숏, 인트, 롱, 뭐 불리언, 플롯, 더블 이런 게 기본 타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올 수 있고 또한 참조 타입도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링 뭐 그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 타입 이런 것들이 자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자바의 모든 타입들이 이제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자 내가 어떤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자 선언을 하고요. 자 이 어노테이션이 자 외부의 값을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엘리먼트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먼트 네임 1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엘리먼트는 자 타입이 스트링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엘리먼트 네임 2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는 타입이 인트라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엘리먼트 네임 1 같은 경우에는요 디폴트 값이 없죠. 자 그러나 엘리먼트 네임 2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이제 5를 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자 선언된 여러분 그 어노테이션을 이제 코드에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이 어노테이션을 자 기술을 하고요. 자 s로 기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값을 자 어떻게 주느냐 또 여기에 값은 어떻게 주느냐면 갈로를 열고요. 그래서 이 갈로 속에 자 엘리먼트 이름을 기술을 하고요. 자 이꼴 값을 주는데 이 값은 바로 여기 타입 있잖아요. 이 타입에 맞게끔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니까 문자열로 값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콤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에 값을 주는데 자 두 번째 엘리먼트의 타입이 인트니까 자 이와 같이 자 엘리먼트 이름에다가 이꼴 자 숫자 3 인트 타입 3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값이 결국 이 안쪽으로 전달이 되고 결국 이 값이 이 안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또 이와 같이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이 자, 지금 두 개의 엘리먼트가 선언이 되었는데 자, 두 번째 엘리먼트가 디폴트 값 5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어노테이션을 코드에 적용을 할 때는 디폴트 값이 없는 것만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없는 것만 값 주면 디폴트가 있는 이 엘리먼트는요 기본값 5를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옆에 예제 코드를 보죠. 자 이것은 여러분 그 나중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여러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이 클래스가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 때 이제 이렇게 add 컨트롤러를 이제 붙여주는데요. 이때 컨트롤러의 그 참조 이름으로 어떤 값을 이제 주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메인으로 줬는데 그래서 그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적용을 할 때 갈로 열고 자 엘리먼트명 이꼴 값 형태로 이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할 때 이와 같이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자, name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값을 이렇게 내부로 전달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러분이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이 적용된 이 클래스는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제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의 엘리먼트 중에서는요, 기본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밸류 엘리먼트인데요.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선언할 때 자, value라고 하는 자, 엘리먼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요. 이 value 엘리먼트는 좀 특이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요. 자, 어노테이션을 이제 적용하는 코드에서 이렇게 값만 주게 되면요. 이 값이 과연 어떤 엘리먼트의 값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value, 즉 기본 엘리먼트의 값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제 서블릿을 이제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 클래스를 내가 서블릿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 add web sublet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값을 줍니다. 그럼 이 값이 어떤 엘리먼트의 값이 될까요? 자, 그것은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에 자, value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값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엘리먼트 명 이꼴 값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value가 그 기본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만 주더라도 그래서 이 값이 value의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개 이상의 속성, 엘리먼트죠. 두 개 이상의 엘리먼트를 기술을 할 때는요. 반드시 기본 엘리먼트라도요. 자, value equal 값 형태로 이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value의 값도 자,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value 이외에 다른 엘리먼트의 값도 이제 대입을 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엘리먼트의 값을 지정할 때는 이 value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제 엘리먼트 명과 값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value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의 값만 제공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그 value equal이라는 것을 생략하고요. 값만 제공을 이제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엘리먼트 명 equal 값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개가 작성이 될 경우는 반드시 꼭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엘리먼트 선언이 이제 끝나면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어노테이션 적용 대상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자, 어떤 선언의 어노테이션을 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자, 그게 이제 어노테이션 적용 대상인데요. 자, 그것을 어노테이션 선언할 때 여러분이 지정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적용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상수가 이제 이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 상수는 자, 엘리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자, 열거 상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엘리먼트 타입을 가지고 자, 어노테이션이 자, 어떤 선언에 적용이 될 수 있지를 이제 기술해 줍니다. 자, 어노테이션 적용 대상을 여러분이 지정을 할 때는 자, at target이라고 하는 자, 어노테이션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자,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할 때 여러분이 위에 이렇게 at target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고요. 자, 갈로 열고 자, 그 다음에 자, 중괄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바에서 중괄호는 뭐예요? 배열이죠. 그래서 이 타겟의 값으로 자, 배열을 자,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고요. 자, 배열의 항목으로 지금 여기에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드라든지 또는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나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어노테이션을 이제 코드에 적용을 할 때는 타입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필드에다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메소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옆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했다면 자, 이 어노테이션을 실제 코드에 적용을 할 때는 자, 타입에 붙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클래스 선언 위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필드를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소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메소드 선언할 때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여기에 보면 생성자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타겟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성자 선언에서는요, 자, 요 어노테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노테이션을 자, 선언할 때 이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at target이라고 하는 자, 어노테이션으로 자, 배열을 지정을 하는데 자, 요때 배열의 항목으로 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타입은 자,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고 타입에 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노테이션 타입은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을 선언할 때 이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필드는 자, 여기 필드 선언할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컨스트럭터는 이와 같은 생성자를 선언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메소드는 이와 같은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이외에 이제 로컬 베리어블은 자, 로컬 변수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라고 하게 되면은 패키지에도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타겟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에 어떤 것들이 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 어노테이션이 적용될 위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노테이션 유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 유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어노테이션 적용 코드가 자, 이렇게 at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노테이션 이름을 이렇게 기술하는 것, 이게 바로 어노테이션 적용 코드인데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적용 코드가 그 유지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이 어노테이션의 정보를 언제까지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유지되는 시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노테이션 유지 정책이라는 것은 자, 유지 정책을 여러분이 지정을 할 때 그 리텐션 팔러시라고 하는 열거 상수 중 하나를 여러분이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ource, class, 자, runtime 이게 있는데 자, 요 밑에 코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어노테이션을 여러분이 선언을 할 때 자, 이 어노테이션을 적용한 코드가 그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건지를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리텐션이라고 하는 자, 어노테이션을 다시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위에서 세 가지 중에 자, 한 가지를 이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ource라고 만약에 이 자리에 지정이 되면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코드에서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이런 어노테이션 부분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 소스 유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개발자가 그 소스를 읽을 때만 이런 어노테이션이 그 결국 사용이 되고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바로 이 어노테이션의 내용을 바이트 코드에서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트 코드는 어노테이션이 유지되지 않는 정책, 그 정책이 이제 소스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즉 사람이 소스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그 유지하는 정책이라 바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래스 유지 정책은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고 바이트 코드를 만들 때까지는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그 여러분이 바이트 코드 파일의 확장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는 이제 어노테이션이 남아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어노테이션의 값을 여러분이 클래스를 실행시킬 때 얻을 수가 없다. 그 어노테이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노테이션의 엘리먼트의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상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그 정보를 읽지를 못하는 그런 유지 정책을 클래스 유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런타임이라고 하는 유지 정책은요. 일단 그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도 유지가 되고요. 그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이제 메모리에 그 로딩을 시키고 나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그 어노테이션의 정보를 이제 읽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정책이 바로 런타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런타임 유지 정책을 사용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클래스를 결국은 이용할 때 어떤 어노테이션이 그 적용됐느냐를 보고 그 클래스의 어떤 역할과 또 실행 방법을 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런타임 유지 정책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런타임만 한번 읽어보죠. 자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자 점 클래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 파일까지 어노테이션 정보를 유지하더라. 자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고 나서도 점 클래스 안에 어노테이션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요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실행 중에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그 클래스의 메타 정보 클래스의 메타 정보라는 것은 클래스 이름이 뭐고 필드가 뭐가 있고 필드의 개수, 필드의 종류, 필드의 타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생성자가 몇 개 있고 생성자의 매개 변수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소드가 어떤 게 있고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뭐고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은 뭐고 이런 것들이 클래스의 메타 정보라고 그래요. 그런 메타 정보를 실행할 때 그 이제 동적으로 얻어내는 이런 것들을 리플렉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도중에 클래스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서 런타임 즉 실행 시에 자 어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이런 유지 정책을 런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래스와 자 소스로 여러분이 유지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 실행할 때 어노테이션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때 어노테이션을 얻으려면은 어노테이션 정보를 얻으려면은 바로 이 런타임이라고 하는 유지 정책을 이제 여기에 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상수는 리텐션 팔러시에 있는 상수라고 이야기했죠. 일부 상수. 그래서 리텐션 팔러시 점 자, 런타임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정책 지정 방법은 리텐션 어노테이션을 이제 붙인다는 거와 그래서 그 리텐션 팔러시의 정책을 이렇게 넣어 주는데 자, 이것도 어노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값만 주게 되면은 내부적인 밸류 엘리먼트의 값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본 엘리먼트인 밸류의 타입은 이제 요거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엘리먼트의 이름 이렇게 들어가고 리텐션 자, 좀 줄일게요. 점 runtime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value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엘리먼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리텐션 팔러시 런타임만 이렇게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 어노테이션을 선언을 하고 나서 자, 이 어노테이션만 선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엘리먼트 선언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먼트 선언까지 끝냈다면 자, 여러분이 두 가지의 그 어노테이션을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에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자, 이 어노테이션을 자, 코드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클래스 선언할 때 적용할 수도 있고 필드 선언할 때 적용할 수 있고 메소드 선언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타겟이라고 하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노테이션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그래서 실행할 때도 이 어노테이션의 엘리먼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실행할 때까지 어노테이션의 어떤 정보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텐션이라고 하는 자, 어노테이션에다가 실행할 때까지 이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리텐션 팔러시 런타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이제 어노테이션 선언을 이제 완료시킨다는 겁니다.